그리고 두 번째, 선정된 사례를 찾아라 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불고기 토핑을 뿌린 피자가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례를 찾으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제로 베이스에서 쓰시는 게 아니라 이 불고기 토핑을 빼고 여기다가 망고 토핑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주장할 것은 뭐냐면 저는 망고 토핑이 들어간 피자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도움되는 좋은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의 제목은 정부 지원 사업 합격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전략 3가지 꿀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부 지원 사업 및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하여 강의 및 컨설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내용은 저희 프로필 중 일부 내용이고요. 저는 다수의 우수 컨설턴트로도 선발된 이력이 있어서 저희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했을 때 크게는 융자 보증, 그리고 R&D 지원 사업, 그리고 보조금 바우처 지원 사업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보조금 바우처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보조금 바우처 사업은 융자 및 보증 대출이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정 사업에 선발이 되었을 때 쌀을 사 먹으라고 돈을 주면 그것은 보조금이고, 여러분들이 특정 사업에 선발이 되었는데 쌀과 교환하라고 교환권을 주면 그게 바우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바우처를 획득을 했을 때 해당 지원 사업에 이미 여러 쌀집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용어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융자 보증, R&D 지원, 보조금 바우처 관련해서 특히나 융자 보증 쪽은 내가 노력을 하고 아니면 기획을 한다고 선정되는 그런 시작은 아니죠. 왜냐하면 매출, 아니면 대표자님의 신용도, 아니면 보증 한도, 또는 담보를 잡을 수 있는 여력 등에 따라서 이미 가부 또는 그 수준 또는 한도가 이미 결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보조금 바우처 쪽은 아무래도 이 정성적 판단이 많이 개입이 됩니다. 선발되었을 때 말이죠. 그래서 이 기획력이라든지 이 사업 신청 작성 전략 또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이러한 보조금 바우처 영역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좌측 정량적 판단으로 갈수록 숫자 위주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미 산출된 아웃풋, 즉 매출, 대표자님 신용도 또는 보증 한도 또는 담보 여부 등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되는 거고, 우측으로 갈수록 정성적 판단이 많이 개입을 할 것이고 계획 및 근거 위주의 판단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기획을 잘 하셔서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신다라고 하면 선정되어서 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기획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예비 창업 패키지 또는 초기 창업 패키지 또는 창업 중심 대학 또는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 또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등이 이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선정을 위해서는 3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타인지를 끌어올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상대방이 선정하고 싶어하는 또는 꺼려하는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은 누구인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지, 즉 여러분도 평가를 받습니다만 지원기관도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원하는 여러분들은 그 지원기관 입장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객관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지원기관은 여러분들 분명히 의심을 할 것입니다. 의심을 제거하면 선정되는 거고 의심을 제거 못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본질이죠. 자, 먼저 창업지원기업 성과 이력 조사라고 있는데 이 자료는 창업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적지 않은 기업이 폐업 신청한 이력이 보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5천만 원 이상 창업사업화 지원을 받을 때 선정되신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목숨을 걸고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사업계획서를 쓰시고 발표를 해서 선정이 됐겠죠. 막상 선정이 되고 보니 단무만 쪽쪽 빨아먹고 우리는 이를 체리피커라 그러죠. 결국 폐업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주관기관에서는 그러한 창업팀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죠. 그래서 지원사업 생태계에서 일한 지원기관도 그 지원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체리피커들, 즉 단무만 쪽쪽 빨아먹고 폐업하는 이러한 체리피커들 말고 그들의 사례를 잡아줄 수 있는, 그들의 성공 사례를 잡아줄 수 있는 좋은 창업팀을 선발하고 싶어 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상대방, 이 지원기관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러한 지원 사업들이 보면
창업기업 최종 평가 판정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은 즉 여러분들이 되겠죠. 성공 또는 실패로 나뉠 수가 있을 것이고 성공에서도 최우수, 우수, 보통 이렇게 나뉜다는 거죠. 실패는 뭡니까? 참고로 이 판정 기준은 특정 사업의 판정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다 이렇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냥 예시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기도 하고요. 실패는 최악의 경우 목숨 걸고 사업하겠다라고 발표도 했고 그 사업 계획서를 냈는데 그거 자체를 실행을 하지 않으면 실패죠. 밀비냐 극히 불량이냐 뭐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 표를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을 선발하는 주관기관 입장에서는 성공 사례를 잡아줄 수 있는, 즉 실패가 아닌 성공 사례죠. 보통보다는 우수, 우수보다는 최우수, 이러한 성공 사례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창업팀을 선발하고 싶어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메타인지를 끌어올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정된 사례를 찾아라 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강의나 컨설팅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좌측이 불고기 토핑을 뿌린 피자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불고기 토핑을 뿌린 피자가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례를 찾으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제로 베이스에서 쓰시는 게 아니라 이 불고기 토핑을 빼고 여기다가 망고 토핑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주장할 것은 뭐냐면 저는 망고 토핑이 들어간 피자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가장 수월하고 손쉽고 효율적으로 그 정부 지원 사업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양한 방법과 전략으로 선정된 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는 지금 보고 계신 제 유튜브 이 영상 채널 목록에 보시면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도 제가 향후 영상에 업로드할 예정이니 저 유튜브에 관심을 가지고 잘 보신다라고 하면 돈이 되는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업계획서의 본질과 껍데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사평가자라면 어떨지 한번 메타인지를 끌어올려서 생각해 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사업계획서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본질과 껍데기가 있는데요. 자, 사업계획서 본질을 볼게요. 좌측과 우측이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스펙에, 비슷한 경력을 가진 A와 B라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즉 좌측에 있는 사람은 만약에 이렇게 사업계획서에 주장을 한다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자, A가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예를 들게요. 당신이 저에게 좋은 유니폼과 축구화를 사주시면 제가 열심히 골을 차서 프로축구 입단 테스트에 통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칠게요. 자, 그런데 반면에 B, 즉 우측이죠. 우측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예를 들게요. 저는 평소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5시간씩 매주 10시간씩 볼 슈팅 연습과 볼 트래핑 연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저희 트레이닝 일지고요. 저에게 좋은 유니폼과 축구화를 지원해 주신다면 저는 프로축구 입단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강조했다라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심사평가자라면 A한테 지원을 해주겠습니까? B한테 지원을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사람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주장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로는 북한에 가서 김정은 씨랑 악수를 하고 남북 통일도 시키겠죠. 자, 그런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업과 본질과 관련된 하고 있는 노력, 마케팅 관련된 노력이든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건 그 노력이 뭐냐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어필했을 때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고 의심이 제거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선정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사람 마음은 다 똑같다라고 했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은 사업계획서 껍데기입니다. 좌측의 라면과 우측의 라면이 있는데 여러분 좌측의 라면과 우측의 라면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원가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뭐가 더 맛있어 보입니까? 솔직히 원가 차이는 크게 나진 않을 것 같고요. 좌측에 보이는 이 라면보다 우측에 보이는 라면이 더 맛있어 보이고 정성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저도 심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셨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즉 문서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껍데기를 어떻게 보이게 하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실제로 강의나 컨설팅 때 다수의 선정된 사례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적게는 300만 원부터 많게는 수억 원까지 선정된
사례들, 즉 샘플 데이터가 제가 다 가지고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눈치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러한 슬라이드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지 그러한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부분도 역시 제 유튜브 채널 목록을 보시면 도움되는 정보를 제가 업로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고요. 추후에도 이와 관련된 도움되는 정보를 업로드할 예정이니 제 유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큰 도움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전략 관련 도움되는 추가 정보는 본 영상 고정 게시물 댓글을 참고하시면 좀 더 임팩트 있게 효율적인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 지원 사업 및 사업계획서 관련 다양한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 중 일부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보시는 제목의 내용으로 여러분께 도움되는 좋은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는 제가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린 힘이 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도움되는 내용을 이 공간에서 꾸준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